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후변화의 요인들 중에서 자연적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자연적 요인은 다시 지구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지구 외적 요인은 우리가 수행평가도 했던, 여러 번만 안 했던 수행평가로 고치게 될 우리 지구 자전축 경사각 경사각, 경사방향, 그리고 공전궤도 이심률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던 게 이제 지구 외적 요인들이었고, 지구 내적 요인은 우리 어제 수업한 이제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활동들에 의해서 또 기후가 변할 수 있었다. 뭐 빙하의 형성 또는 육지와 바다의 분포, 또 어떤 게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것들 우리 표로 정리를 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자연적인 요인들 말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인위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인간의 활동이겠죠.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 2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할 건데,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이제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지구의 열수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열수지. 자, 이 열수지라는 게 뭐냐? 열수지를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아마 열수지라는 단어보다 이 영어로 heat balance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밸런스가 뭐야 얘들아? 균형이죠, 균형. 그래서 열수지를 우리가 풀어서 정의를 하면 열은 어떤 장소에서 이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열의 출입을 우리가 열수지라고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열의 출입을 우리가 열수지라고 한다. 자, 손가락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죠.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열수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열이 들어오고 지구에서 열이 나가는 현상을 볼 건데, 우리 알고 있죠? 지구는 누구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나요? 태양으로부터 우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우리가 흡수한 양만큼 다시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이 받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한다 라는 건 느낌이 오죠. 그런데 선생님이 꾹꾹 눌러 말을 한 이유가 있겠죠.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흡수하고요. 그렇게 받은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을 할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필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85쪽에 보면 필기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해두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편한 대로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 앞에서 수업할 때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열 전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전도라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로 대류 많이 들어봤죠?
마지막으로 복사의 형태로 열을 전달할 수 있다. 전도라는 건 어떻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냐면 주로 고체에서 이제 열이 전달돼, 고체에서 고체로 열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고체 물질로 열이 전달될 때 우리가 주로 전도의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얘는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질을 만져서 뜨거워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철이라든지 이런 고체 물질들을 달굴 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전도인데 얘는 이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진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전도이고요. 대류는 주로 액체나 기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기나 물 얘네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이런 액체나 기체, 유체들이 직접 이동하거나 섞이면서 열도 같이 전달되는 방법이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어떤 곳에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곳에 공기가 가열되면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을 끓이면 뜨거워진 물은 상승하고 위에 있는 차가운 물은 내려와서 다시 가열되고 이렇게 공기나 물 이런 유체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같이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대류이고요.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가 복사라고 합니다. 지구로 멀리 있는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가 전달되어 오죠. 이 열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온도도 조성될 수 있는 건데 이 태양이 우주는 우리가 진공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기가 완전 없진 않지만 우주 공간이 매우 넓기 때문에 거의 진공 상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전도나 대류의 형태와 달리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 지구에 도달하는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이 단어는 계속 나올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열 에너지를 전달할 때 복사의 형태로 열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지구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에너지의 줄임말로 E라고 쓸 거야.
자, 그런데 지구로 들어온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100%가 지구에 흡수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지구에 흡수되기 전에 반사시켜 버릴 거예요. 전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한 30% 정도가 반사되고요. 따라서 흡수하는 양은 우리가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구가 계속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만 한다면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우는 족족 계속 흡수만 해요. 계속 먹기만 해요.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뭐가 올라갈까요? 기온이? 그렇죠. 기온이 계속 올라가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지. 밥을 먹었으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써야 일정한 몸무게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먹기는 많이 먹고 활동량이 없으면 찌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많이 먹고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면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괜찮아. 대학교 가면 다 빠질 거야. 물론 운동을 해야 빠지겠지, 그때 가서. 지구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흡수만 하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지금 지구가 일정한 이 평균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얘가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얘기죠. 그때도 역시나 우리가 열을 흡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복사의 형태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할 거예요.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그러니까 반사를 30% 반사하고 70% 흡수했죠. 이만큼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러니까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으면 지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복사평형. 흡수한 만큼 방출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이게 다야. 오늘 할 내용이. 다 본 거야. 다 본 건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열수직 개념을 얘기했었죠. 지구에서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기 그리고 지표 이 각각의 권에서 나눠서 뜯어서 볼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워크북으로 돌아가면 83쪽. 아이고. 이게 이제 방금 했던 말이야. 한 줄로 표현을 한 거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이제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얘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다. 이게 결국 지구는 계속 얘기하지만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질 때 결국 지구의 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화살표가 많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로 지구가 복잡 평형을 이루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우주 공간이고요. 제일 위쪽이 우주 공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대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표. 자, 우주 공간으로부터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 들어오는데 아까 우리가 지구에 전부 흡수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일부 30%는 지구에 흡수되기 전에 반사되어서 나갑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다시 우주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죠? 얘네들이 돌아가고 있죠? 이건 반사됐다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대기에서 지금 25%가 반사되고 있고요. 지표면에서 5%가 반사돼서 총 30%가 30만큼이 지금 반사되고, 그럼 흡수하는 양은 얼마겠어? 태양으로부터 전달되어 온 100에서 우리가 30만큼 반사하니까 전체 70만큼 흡수하게 되죠. 산수죠, 산수. 수학도 아니고. 우린 계속 이제 산수를 할 거야. 자, 여기에서 이 흡수하는 70이 또 모두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50은 지표면으로 흡수가 되고요. 20은 대기 중에서 이 대기 기체들에 의해 대기와 또 구름에 의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표를 한번 채워볼 건데, 지표와 대기에서 각각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양을 볼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채워가 볼게요. 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100 중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 100% 중에서 30%를 반사한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대기에서 반사시키는 양이 25.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선생님이.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양 5%. 합쳐서 총 30%가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총 흡수하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총량이 70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다시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양도 70일 때 복사 평형을 이룬다고 했죠. 그림을 보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시 우주 공간으로 70만큼 빠져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흡수량 70, 방출량 70은요,
지구 전체에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 지표에서 흡수하는 것도 있고 대기에서 흡수하는 것도 있고 지표에서 방출하는 애들도 있고 대기에서 방출하는 애들도 있고 얘네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북서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이 지표에서도 대기에서도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이 각 영역들마다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표에서도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대기에서도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고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표에서의 흡수량, 방출량을 따져볼 거고요. 대기에서의 흡수량과 방출량을 따져볼 거예요. 흡수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지구 반사하는 양 빼고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중에 50만큼을 지표면이 흡수를 하죠. 자, 이제 표랑 그림이랑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잘 따라오세요. 지표에서의 흡수량 첫 번째로 50만큼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죠. 이거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 지표면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가 하나 더 있죠. 그치? 이렇게 화살표 머리가 지표면을 향하고 있다는 건 지표면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라는 거야. 태양 말고,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말고 에너지가 또 있다라는 거죠. 누구한테서 오는 거냐? 바로 대기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의 재복사라고 되어 있죠. 재방송, 다시 틀어주는 거잖아. 했던 방송을 다시 틀어주는 거잖아요. 재복사. 대기가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지표로 방출해주는 양이 94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도요, 태양 복사 에너지도 흡수하고요. 이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중에서 일부도 방출을 해서 얘가 가열이 되겠죠. 그럼 대기도 자기가 흡수한 양만큼 방출을 시켜줄 거야, 에너지를. 그 방출한 복사 에너지는 우주 공간으로 가기도 하고요. 다시 지표면으로 들어와서 흡수가 됩니다. 대기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 중에서 지표로 다시 흡수되는 양, 얘를 우리가 대기의 재복사로 오는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뿐만 아니라 대기 재복사에 의해서 흡수되는 에너지가 94만큼 있어요. 자, 이 지표면으로 에너지를 다시 보내주는 재복사를 시켜주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 여기 보니까 이 대기 재복사가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적혀 있죠. 온실효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라는 애들이 바로 이 대기 지표면으로 다시 재복사를 시켜주는 애들입니다. 온실기체라고 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여기선 필기는 안 하고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얘네들이 이제 제일 역할이 큰데 메탄 이런 애들도 있고요. 얘네들이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하면서 일정 부분 지구의 온도를, 지표면의 온도를 다시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잠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빈칸 비우고 가면 상당히 찝찝해 하잖아. 이거 언제 채우지? 막 마음 조급해 하잖아. 이거 빨리 채우고 봅시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얘네들 공통점은 이제 복사의 형태로 열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건데 얘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구성하는 이 에너지의 파장들은요. 주로 파장이 짧은 그러한 파들을 우리가 단파라고 불러요. 주로예요, 주로.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는 다양한 파장 영역대의 빛 에너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외선, 파장이 짧은 자외선도 있고요. 적외선도 있어요. 파장이 긴 적외선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대의 가시광선. 얘네들이 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파장이 짧은 자외선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있는 오존층에서 주로 다 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오존층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런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파장이 긴 적외선들은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기에 흡수되는 애들이 있었죠. 이런 파장이 긴 애들은 지표까지 오지 못하고 주로 대기에서 흡수되고요. 이 가시광선 영역대의 애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지표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필기할 내용이 좀 많지? 천천히 할게. 자,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파장이 긴 애들만 있어요. 주로 적외선 영역대. 파장이 긴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지표면이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 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또 파장대가 있고요. 근데 얘네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이 대기 중에 있는 온실 기체에 흡수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온실 기체 잘 흡수된다라는 말은 이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모두 또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빠져나가고 일부는 이제 대기에 흡수되는데 그럼 대기도 이제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야 되죠. 이 흡수했던 지구 복사 에너지를 얘네들이 다시 지표면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재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표로부터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지표로 보내준다. 그게 대기 재복사고요. 얘네들이 이제 지구의 온도를, 지표면의 온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주는 현상을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 자체는 나쁜 건 아니야. 우리 어제 그 지구 내적 요인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온실효과가 없으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 힘들어요.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한 약 15도 정도로 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절한 온도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온실효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흡수량과 방출량을 좀 살펴봐야 되니까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은 태양 복사 에너지도 있지만 이렇게 대기 재복사에 의해서 흡수하는 양도 있다. 그래서 얘네를 합치면 얼마야? 144만큼 지표면에 흡수가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지표가 방출하는 양은 얼마가 있는지 보자. 아까 잠깐 선생님이 지표에서도 대기에서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으려면 방출량도 똑같이 144가 나오면 되겠죠. 흡수한 만큼 방출하는 게 복사 평형의 상태니까. 봅시다. 좀 지저분한 건 지우고. 자, 지표면으로부터 나가는 화살표들을 보면 돼. 아까는 지표면으로 화살표 머리가 들어오는 애들을 봤다면 이번에 반대로 지표면으로부터 나가는 여기, 여기,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또 있나? 없죠? 자,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방출되나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물의 증발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어떤 책에서는 수문열 또는 잡열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이 지표면에서 물이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증발하는 물이 수문열, 이 잡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또 방출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양이 23만큼이다. 그래서 증발에 의해서 이만큼 지표면에서 대기 중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다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류와 전도의 형태로도 일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대류와 전도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가장 많이 방출되는 게 지금 복사의 형태로 방출되는 이거죠. 굵은 화살표. 지표면 복사. 얼마예요? 이렇게 102라고 하면 안 돼.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총량은 지금 114죠.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이 결국 144로 지표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102랑 112를 더하면 114지. 그러니까 지표면이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한 이 114 중에서 102, 얘네들은 화살표 지금 머리가 어디에 있니? 대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대기에 흡수되고 12만큼은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우주로 빠져나간다. 그 얘기야. 알겠지? 대기 볼 때 한 번 더 얘기하면 돼. 자, 그래서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살펴보니까 지금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대기도 봐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전체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쉬울 거야, 아까보다. 자, 대기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부터 살펴봅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중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20만큼이 대기와 구름으로 흡수가 된다라고 했죠. 하나씩 하자. 10. 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구름과 대기가 흡수하는 양. 또 태양 복사 에너지만 흡수하는 게 아니죠.
지금 화살표 머리가 대기에 있는 애들 찾아보면 되겠지? 예. 아까 지표면에서 물의 증발로 전달되는 열들, 대류와 전도 형태에 전달되는 열들, 그리고 지표면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중에서 이만큼이 대기로 들어가고 이만큼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를 다 더해야 대기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되겠지. 증발 형태로 전달되는 양과 대류와 전도 형태로 전달되는 양, 그리고 가장 많은 지표면 복사로 방출되는 양. 얘네들 다 더하면 152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대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대기에서 방출하는 양을 보면은 여기 딱 적혀 있네. 대기에서 지금 우주 공간으로 58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 더해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도 흡수량과 방출량을 따져보면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3개 영역으로 나눠서 나와 있거든요. 얘는 뭐 간단해서 사실 쌤은 뺐었는데 우주 공간으로 우주에서 지구로 흡수되는 양을 보면 우리 아까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 100 중에서 30 반사하고 남는 게 이제 70이라 그랬죠. 우주로 방출되는 양을 보면 아까 지표면이 복사하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했지. 그 양이 지금 12, 거기에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양 58, 얘네 더하면 흡수량과 같죠.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양과 같다. 자, 그래서 대기도 마저 해보면 지금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양과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거.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양이 있었죠. 걔가 대기 제복사, 우리 94. 대기가 방출하는 양을 보면 지표로 대기 제복사하는 양. 그러면 역시나 흡수량과 같게 나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이걸 본 거지.
지구에서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지구의 열 수지를 살펴본 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다시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근데 이제 나눠서 보면 지표가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있고 대기가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있다. 지표에서도 대기에서도 각각이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은 같은 복사 평형의 상태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도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지구는 복사 평형의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도 이해하되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열수지 그림을 보고 흡수하는 양이 어떤 것들인지 방출하는 양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를 더 연습을 해보려고 선생님이 이제 다른 책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이렇게 빈칸을 뚫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양이 얼마가 될까 계산해 보는 문제들이 잘 나오는데 요즘 5분 남아서 설명하다가 끊길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복습하는 겸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잠깐만 보면 우리 선생님이 예습하느라 막 다 적어놨는데 아까 우리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에너지양, 대기 재복사 설명할 때 온실 효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온실 효과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을 이제 하는 애들이 대기 중에 있는 온실 기체들,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애들이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 대기 중에 얘네들의 농도가 많아지면서 이 온실 효과가 강화되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지구의 기온이 더 상승한 상태에서 이렇게 열수지를 이루게 된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이제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